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으로,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난센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말로 한 3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잘 못 들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아마 학부모님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굉장히 시대가 급변한다고 하는데 아울러서 좀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는 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떤 특징인가? 자,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전기기관의 발견 같은 어떤 특정한 그 방향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특정한 방향. 1차의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그 전까지 그 가축이나 뭐 인간의 힘으로 하던 그런 노동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하는,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세상이 왔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방향이 있었고, 2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전기라든지 자동차 이런 거의 발견으로 이루어진 변화고요.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혁명이라고 그러죠. 정보화혁명이라고 해서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리얼타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변화였다 그러면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여기 보이는 이 전부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또 서로 융복합적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 이 키워드가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가를 좀 실감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런 강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부버전이 되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요즘 들어서 다시 또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그걸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동시다발적으로 융복합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미래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세상이 어디로 발전할지 어디로 튈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기성세대의 과거에 경직된 어떤 사고방식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좀 난센스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또 하나,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또 하나 특징이, 이제 학부모님들의 자녀 세대, 지금 자녀 세대는 굉장히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에 나온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때 태어난 아이는 대충 120살까지 살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가설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120살 살 거라. 그런 얘기고 있고요. 심지어 이것도 아주 오래된 얘기죠, 벌써. 2015년 정도의 타임지 기사에 따르면은 지금 태어난 아이는 평균 142세까지 살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살죠. 이제 우리랑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게 될 거고요. 심지어는 어떤 아주 과격한 과학자들은 2045년이 되면은 이때 태어난 아이는 영생할 거라는, 죽지 않을 거라는 그런 과격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지만 갈아 끼우면서 한 200년 산다 그러면 거의 영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정도의 지금 자녀의 미래, 인생이 길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자, 지금 현재 2021년인데 대략 제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2020년, 1920년, 2020년, 2120년 딱 100년 정도. 100년 정도 다 아시겠지만 눈으로 한번, 피부로 한번 느껴보면 100년 전과 100년 후가 어느 정도 바뀌는가. 192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들 보이죠? 100년 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지금 100년 전에 학교입니다. 학교. 100년 전에 교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큰 변화가 있었죠. 이게 서울의 남대문이죠. 그 서울의 남대문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이죠. 아마도 그 100년 전에는 우리의 조상들은 어른들은 이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를 겁니다. 이런 게 조차가 없었으니까. 아울러 마찬가지죠. 이런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 이게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만큼 그게 긴 시간이다. 100년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142세까지 산다면 좋게 앞으로 100년은 더 넘게 살 건데 그때는 어떤 세상이 일어날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아, 참 이런 시대에 자녀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 미래를 대비시켜야 될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AI,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AI, 인공지능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AI 그러면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1997년에 IBM의 딥블루라는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인간과 세계 챔피언, 체스 챔피언과 대결해서 이기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미 1997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2016년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그 바둑에 있어서 저도 사실 이제 바둑을 조금 뜹니다만은 이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 알파고가 이긴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고요.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퀴즈 쇼에 나가서 인간과 대결해서 압도적으로 게임이 안 되겠죠. 거의 도서관 2개가 들어앉아 있는 그런 인공지능과 인간이 퀴즈를 대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또 재밌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혹시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리브라투스라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포커를 치는 거예요. 포커를. 전미 포커 챔피언, 미국에서 포커를 잘 친다는 사람 인간 3명과 이 리브라투스라는 그 인공지능이 포커 대결을 했습니다. 사실 뭐 다른 거는 저기 뭐 심지어 뭐 이런 바둑이라든지 체스는 경우의 수일 것이고 바둑 같은 경우에는 학습, 그죠? 딥러닝이라는 그런 기술로 저런 이제 인간을 넘어섰는데 사실 이 포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패를 보는 예측, 확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고도의 심리 게임이기도 합니다. 소위 블러핑이라 그래서 내가 별걸 안 들었지만 세게 배팅을 하면 상대가 그걸 보고 상대가 굉장히 센 편 모양이다라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심리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걸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미 포커 챔피언 3명과 이 인공지능이 각 20만 불씩 들고 한 일주일간 게임을 했답니다. 게임을 했는데 뭐 압도적으로 인공지능이 우위를 보여서 그 포커 챔피언들이 다 올인되는 그런 예고요. 심지어는 이 인공지능은 판을 거듭할수록 사람을 상대로 소위 블러핑을 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지금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1997년에 딥블루가 체스 세계 챔피언이었고 아까 왓슨은 2011년에 점점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16년에 이제 알파고가 나왔고요. 17년에 리브라투스가 프로 포커 선수 4명을 상대로 승리했다. 그런 자, 알파스타 2019년에 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진출합니다. 이럴 정도로 점점 더 이렇게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요건 뭐 재미삼아 제가 조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최근에 현대차가 인수를 했죠. 제가 아까 워낙 기술 발전이 빨라서 이 자료 준비를 하면 조금만 지나면은 구버전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재미삼아 보시고. 현대 광고하는 거. 그 광고하잖아요. 로봇 광고. 이걸 저희가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은 이제 학생들이 인간들이 저런 로봇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빡친 모습이죠. 예, 이건 인간 모양 이족 보행의 로봇이고요. 자, 이제 앞으로 로봇들이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가지게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족 보행의 로봇입니다. 점점 더 이런 로봇들이 이제 아마 인간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다리 집어넣는 거 없죠? 아마 이제 조만간에는 인터넷에 로봇 학대하지 말라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동영상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하는 그 알파스타. 알파스타가 구글에서 개발한 알파스타가 그 세계 프로게이머, 세계 랭킹 아주 뭐 5위라 그러던가. 굉장히 스타크래프트 2를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결을 했습니다. 사실 이 스타크래프트도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전략게임입니다.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아이들은 이걸 보면은 정말 경이로울 겁니다. 첫 번째 게임을 알파스타가 조금은 어렵게 이겼습니다. 근데 게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빠르게 압도적으로 인공지능이 알파스타가 인간을 프로게이머를 이기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헛사비스라고 이 구글 딥마인드의 대표인데요. 이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 알파스타는 프로게이머가 200년 동안 훈련해야 될 내용을 그 양을 단 2주 만에 끝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들 나는 커서 이제 게이머가 될래, 프로게이머가 될래라고 꿈꾸고 있는 자녀분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말리셔야 됩니다. 그쪽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이 벌써 점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알파로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법률자문대회에 출전합니다. AI와 변호사가 한 팀이 된 그 팀과 일반 변호사끼리 한 팀이 된 팀이 법률자문 경진대회를 했는데 인공지능 쪽이 압도적으로 거의 더블 스코어 차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나중에는 이제 법률 쪽에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지만 아까 왓슨 같은 경우에는 의학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급변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산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굉장히 발전함에 따라서 산업의 부침이라 그럴까, 기업의 부침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시총 탑10, 시가총액 탑10 중에서 뭐 거의 삼성전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기존의 기업은 물러나고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업종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 2015년 시가총액 4위가 그 기업이 한국전력공사였습니다. 한전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었고요. 2020년 시가총액 4위는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 그런데 이 같은 시총 4위 기업의 특징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전은 종업원이 22,500명이었습니다. 22,500명이었는데, 예,
뒤로요? 뒤로 하는 거예요. 한전은 종업원이 22,500명이었는데 네이버는 인원이 3,800명.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3,800명.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거나 일자리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의 기업은 아예 호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굴지의 호텔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뱅크도 아예 영업 지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든 은행을 훨씬 더 이제는 국민 4명만 1명이 다 카카오뱅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은행에 있다가 그만두더라. 그럴 정도로 일자리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지만 저는 이게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래가 좀 불안한 게 아닌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은 우리 아이의 미래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불안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건 좀 고무적인 차라리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는 이제 상상력의 제한이 없어지는 시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누가 일을 합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을 합니다.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될까요?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하면은 인간은 뭘 해야 될까요? 로봇을 개발해야 될까요? 다 로봇을 개발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로봇이 일하면은 인간은 로봇한테 일 시키고 놀면 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저는 앞으로 점점 더 시간의 여유가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돈은 어떻게 벌어요? 지금 사실은 요즘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쟁이 한참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런 기본소득은 당연시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제는 더구나 적어도 포스텍 정도에 보낼 정도의 이공계 리더급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그런 일자리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상상하고 꿈꾸고 하는 그런 인재로 가는 것이 너무 일자리 같은 데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삶을 자녀들이 꿈꾸도록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이 Dare to be different. 과감하게 달라지라 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제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남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도전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거의 그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미리부터 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공과대학교도 굉장히 이렇게 좀 도전적인 대학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걸 만들었고 또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아닌 세계적인 대학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도전 정신으로 이제 지금까지 발전 성과를 이루어온 그런 대학교가 약간 포스텍의 어떤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한테 이런 도전 정신을 많이 강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미래 인재 저런 어떤 도전적인 인재가 되고 미래의 어떤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떤 역량을 기울여야지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교육을 받죠. 교육을. 그렇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중요한데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대학을 가고 또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과학자의 길, 공학자의 길을 걷는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2018년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죠.